실드그린의 선동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용도 패드, 네모 패드를 가지고 사무실에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전위 측정하는 방법, 사무실에서의 전자파가 노출됐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뭐 노트북이라든지 자판이라든지 또 이런 그 전화기, 또 콘센트, 이런 아답터들이 굉장히 전자파를 많이 발생을 하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면 굉장히 전자파 흡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 전화기 같은 경우도 그 인터넷 전화기보다 무선 전화기들이 굉장히 해로운 900MHz 대역에서 전파를 많이 발생을 시킵니다. 전자파가 흡수가 되면 지금 이 사무실 내에서는 와이파이라든지 바깥쪽에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이동통신,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중계기라든지 또는 이런 전자기기 또는 전력계통, 60Hz 전력계통에서 나오는 이런 전자파가 몸에 흡수가 될 경우, 특히 이런 이제 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나 이런 전력계통의 전자파는 저주파 대역입니다. 뭐 이런 저주파 대역도 바람 등급 2등급이고요. 2B 등급이고, 와이파이 이동통신도 바람 등급 2B 등급입니다. 이런 특히 저주파에 이렇게 흡수가 됐을 때 이렇게 하고 있어도 흡수가 저주파 모니터 이런 데서 이제 전자파가 와서 부분별로 이제 다르게 흡수가 되겠죠. 흡수가 됐을 경우는 특히 저주파는 인체 전위를 상승을 시킵니다. 그러나 고주파, 전파 대역에서는 인체 전위를 상승시키는 게 좀 덜 하고요. 이제 전파는 이제 흡수가 됐을 때 열적, 비열적 인체 물질 대사를 이제 교란하는 그런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환경부터 먼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어싱으로 어떤 전위를 떨어뜨려서 그 인체를 보호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드릴 텐데, 실드그린 그런 과정들은 실드그린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미국 국립보건원의 의료정보 사이트 NCBI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제가 사무실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 와이파이 강도를 좀 낮춰야 됩니다. 와이파이나 이동통신은 저녁에 제가 꼭 그 전자파 측정을 112 상황실이라든지 뭐 소방서라든지 뭐 국가기관에 나가서 제가 꼭 하는 얘기는, 잘 때는, 주무실 때는 무조건 와이파이 스위치 뽑아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녁 동안, 낮도 마찬가지면 저녁 동안 야간에 전파가 흡수가 될 경우는 멜라토닌 생성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전자파는 빛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체는 불을 끄더라도 인체는 아직도 잠을 자야 될 때가 아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전자파는 빛의 포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야간에 전파에 노출되고 이런 저주파에 노출되는 걸 좀 줄이세요. 중요합니다. 전위부터 먼저 측정을 한번 해볼까요? 전위 측정기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쓰는 전위 측정기가 Z100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현재 공급이 좀 안 되기 때문에 ZT102 상위 버전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우는 게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눕혀둘까요? 그냥 눕혀둡시다. 검은색 단자를 연결합니다. 이게 접지 단자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아주는 거죠. 접지 단자에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칸, V자 한 칸 돌리면 DC가 나오는데, 노란 버튼을 한번 누르면 AC로 갑니다. 그래서 AC로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전위를 측정하죠. 3.5 굉장히 높죠. 다른 책상이나 이런 데서는 0.5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뭐 전위는 때때로 다르기도 하고요.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또 차이도 있기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부위에 측정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가장 많이 하는 편리하게 왼손을 측정을 해보죠. 자, 우리가 근무를 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마우스를 쥐거나 자판에 이 사람이 이제 근접하게 되면 전위들이 또 올라갑니다. 이런 분리형 자판을 네트워킹으로 분리되는 이제 블루투스로 분리되는 자판을 쓰지 않고 직접 자판을 했을 경우는 굉장히 올라가죠. 15, 뭐 21, 22V까지 올라가요. 화면 가까이 가면 6V, 자판에 손을 얹으면 20V까지 이상 올라갑니다. 자, 한번 이런 아답터 볼까요? 5V, 5.7V, 콘센트 근처 6V 만지게 되면, 자, 손을 좀 바꿔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이렇게 가면 어쨌든 발생원 근처로 가게 되면 전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제가 쭉 뒤로 물러나 볼게요. 이것도 쭉 잡아주세요. 한번 물러나면 1.7까지 저기 가서 얼마 정도 물러났는지 한번 이렇게 거리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휴식한다고 이렇게 물러나면 1.3V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다시 근무 자세로 오게 되면 3.6V 다시 올라가죠. 자, 그래서 전자파는 발생원을 줄이지 못하면 발생원으로부터 거리를 가능하면 띄워라. 냉장고에서 한 발짝, 컴퓨터에서 한 발짝 띄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전위를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우리 일일이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면 모니터가 뭐 5, 6개, 바닥에 컴퓨터 뭐 4, 5개 있고, 이 콘센트가 3개, 4개 있죠. 막 꽂혀 있죠. 막 무전기도 꼽혀 있고, 막 꼽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발을 딛고 인체가 노출이 되어 있으면 1년 내내 하루에 8시간 또 야간까지 하시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어싱 테라피. 자, 어싱 테라피는 전자파 흡수로 교란되지는 인체를 조금이라도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 그런 기능을 기대를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품을 받으시면 이제 케이스가 있고 설명서 카탈로그가 있고요. 케이스 겉면에는 이렇게 이제 두 제품이 같이 가니까 이 제품이 다용도 패드다. 또 이 제품은 네모 패드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해드립니다. 그러나 제품이 하나가 나갈 때는 이 딱지를 묻혀드립니다. 자, 제품을 보시면 여기는 복합으로 해서 어싱 홀더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홀더를 붙이는 면이 어싱 면이다라는 스티커가 이제 별도로 있고요. 홀더를 우선 이렇게 제거를 해볼게요. 자, 홀더는 이렇게 돼 있죠. 자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석으로. 자, 홀더를 이렇게 붙여도 됩니다. 그러나 홀더를 떼실 때는 이렇게 떼지 마시고 이렇게 떼세요. 홀더를 이렇게 붙여 놓고 여기에다가 터치하거나 앉아 계시거나 그럴 때 여기 잘못 앉으면 이렇게 툭 이렇게 꺾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홀더는 인체 마사지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잡아 당길 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그 타입으로 해놓고, 이 뒷면은 난슬립이거나 일반 원단으로 면 원단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어싱면이다 라고 표현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전자파 차단 기능이 있고 전파 차단 기능이 있고 터치를 했을 때 어싱이 되는 면입니다. 자, 연결을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다용도 패드입니다. 자, 다용도 패드는 말 그대로 이렇게 똑딱 단추로 연결이 되는데, 다용도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책상 위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분은 베개 위에 이를 올리시고 이렇게 주무시는 분도 계세요. 자, 어떤 분은 이렇게 깔고
앉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사무실에서는 저희들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나는 보면 사무실에서는 책상 위에 이렇게 깔아 두시고 사용을 많이 합니다. 빵끈이라고 하죠. 이 빵끈을 이렇게 풀고 똑딱단추 이렇게 똑 연결을 하시고, 선이 좀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선은 나중에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똑같이 접지 단자에 이렇게 물려주면 접지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전위 측정기 어싱 클립이고 악어 클립이고, 요거는 지금 다용도 패드에 악어 클립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2.0이죠. 2.0입니다. 자, 어싱 클립을 제거를 해볼게요. 3.5 및 3.1. 아까 여기 측정이 돼서 3.5, 3.6까지 갔었죠. 자, 연결해서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아도 2.1로 인체 전위가 내려갑니다. 여기서 나오는 전기장, 전자파 중에서 전기장, 전자는 전기장, 자자는 자기장인데, 전기장을 인체에 흡수가 되지 않도록 이 다용도 패드가 지금 표면에서 잡아서 이렇게 접지로 연결돼서 중화를 시킨다. 그렇게 뭐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터치를 해볼게요. 0.1V로 떨어지죠. 자, 전위가 전자파가 흡수가 되면 전위가 올라간다 그랬죠? 지금 보세요. 7V 막 올라가죠. 자, 아까 이거 연결을 안 한 상태에서 보면, 자, 10V 막 올라가죠. 지금은 이제 20V도 이쪽 부위가 지금 많이 노트북도 뭐 이쪽 다 다릅니다. 많이 나오는 부위가 있습니다. 자, 터치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터치해서 이제 마우스도 하고, 마우스 이렇게 하죠. 이렇게. 자, 어싱을 해도 가까이 가면 조금 올라갑니다. 발생은 중화가 되는 거하고 들어오는 양이 많으면 그 속도가 이렇게 느려지겠죠. 조금이라도.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어싱하는 거 좋고. 자, 손바닥, 발바닥이 가장 잘 됩니다. 자, 가장 민감합니다. 자, 외단전이라고까지도 부르죠. 두 손바닥, 두 발바닥. 그런데 손등을 한번 해볼까요? 조금 덜 되죠. 전이가 하락되는 게. 자, 손바닥이 더 확 드라마틱하게, 우수하게 전이가 다운이 됩니다. 자, 이 와이셔츠 같은 얇은 옷을 통해서 맨살이 닿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는 내려가는 전이가 떨어지는 게 반 정도밖에 안 떨어지죠. 아까 3.5였으니까. 그래서 옷이 두꺼울수록 전이 하락이 줄어든다. 그래서 맨손도 맨손바닥, 손등 다 다르다. 손바닥이 가장 우수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손바닥이 같이 닿는 여러 부위가 닿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자, 지금 뚝 떨어지는 이유는 뭐 표면에 있는 정전기가 쭉 빠져나가서 뚝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계속 오래 해야지 인체 세포 단위에 있는 전이까지도 실제 자연 전이하고 거의 제로에 가깝게 유지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희 이 어싱 클립이라든지, 이제 잠깐 내려놓을게요. 어싱 홀더는 다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역전 방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접지가 안 된 건물에서는 이 제품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자, 다용도 패드를 잠깐 접어놓고, 접어놓고요. 어싱 홀더를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꼽으면 됩니다. 어싱 홀더는 접지 단자가 이렇게 접지 단자가 연결이 되죠. 전선은 없습니다. 생긴 게 플러그라서 전선이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접지선만 들어가 있고 접지선하고만 접지 단자하고만 연결이 됩니다. 자, 아까 분리할 때는 이렇게 분리. 자, 이거는 단지 서포터입니다. 여기
바나나 잭이 꼽혀 있는 홀더를 가지고 마사지를 하는 거고요. 무늬가 있고 무늬가 없고 그렇습니다. 어떤 제품은 다 무늬가 없는 제품도 나갑니다. 뭐 그 큰 무늬가 있고 없고는 상관없고요. 이렇게 보관하실 때 같이 보관해도 되고, 열 때는 슬라이딩 여시고, 패드에 부착할 때는 서포터가 내려가고 위에 같은 위치에, 원하시는 위치에. 만약에 이게 그 서포트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균질하게 이 패드와 홀더가 균질하게 이렇게 접촉이 안 되죠. 그럼 어싱 기능에 약간 차등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서로 잡아 당겨주는, 그렇게 하면 착 부착이 되겠죠. 자, 이렇게 붙여서 마사지를 해도 되고요. 하나만 가지고 마사지를 해도 됩니다. 묵직한 걸 좋아하시는 분은 붙여서 해도 되고. 자,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이 서포트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서포트가 아니고 직접 바나나 잭이 꼽혀 있는 쪽을 가지고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어식면에서는 눈 주위를 이렇게 마사지 하거나, 뭐 잠깐 눈을 너무 누르면 이제 또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살짝 더 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뒷목 쪽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손목이나 발목, 뭐 무릎. 저희도 말레이시아 대리점 현지 사장님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무릎 위에, 이렇게 무릎에 밴드를 차시고, 이제 맨살이죠. 바지를 걷고 밴드를 이렇게 차시고 밴드 사이에 이렇게 꼽아 놓기도 합니다. 근무하실 때. 자, 어싱 홀더는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부위에, 왜냐하면 아까 전이 측정을 했는데요. 여기 측정하는 거, 여기 측정하는 거, 또는 가슴, 복부, 허벅지 측정은 다 전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어싱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어싱을 했다. 어싱을 하고 난 뒤에 떨어지는 것도 각 부위마다 다 다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홀더는 부분적으로 자기가 떨어뜨리고 싶은 그 신체 부위의 전이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거는 미국 사이클 대표 선수단에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어싱 체험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좀 쉬우신데, 그거까지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자, 어싱 강도 패드는 이렇게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네모 패드는 말 그대로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똑같이 카탈로그이 있고, 어싱 여기는 복합이 아니라서 어싱 스냅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까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홀더를 뺄게요. 널찍하게 깔으셔서 이렇게 연결해서 어싱을 하시는, 뭐 그냥 한번 보죠. 이제 또 0.2V 뭐 이렇게 떨어졌죠. 자, 이게 좀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되면은 신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도 이렇게 깔고요. 선 정리를 쭉 하셔가지고, 근데 원래는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뭐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자, 안전 상태에서 측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옷을 입고 있고요. 어싱 스냅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꼭 여기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아까 다시 껐다가 켰기 때문에 DC냐 AC냐도 꼭 확인해야 됩니다. AC 맞춰놨습니다. 자, 지금 옷을 입고 있어도 0.2V까지 내려가죠. 손을 이렇게 좀 가볍게 이렇게 대면 0.13까지 내려가죠. 아무래도 맨 피부가 닿으면, 자, 피부 닿기 전, 닿고 난 뒤에. 자,
그냥 어싱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2.4V로 올라가죠. 자, 천정 한번 비춰주세요. 지금 이거는 형광등인데 요즘 LED 등이 많이 되는데 LED 등이 천정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또 올라간다. 요즘 LED 등이 제가 볼 때는 사무실이든 가정이든 굉장히 전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은 주로 이제 이렇게 의자에 많이 이제 방석 대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모 패드, 다용도 패드, 오싱선에 연결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싱 홀더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무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가장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이상 노출되는 사무실에서 전자파 용량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은 거리를 띄우기. 두 번째, 자신에게 맞는 이 어싱 테라피 용품들을 사용하면서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를 좀 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